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 간략하게만 좀 보도록 할게요. 채무자회생법은 회생과 파산 크게 이제 요 두 가지를 규율 하고 있어요. 회생과 파산. 그 다음에 신청하는 사람이 개인이냐, 그러니까 신청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개인이냐, 법인이냐, 채무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겠죠. 채무자회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파산부터 일단은 볼게요. 파산 같은 경우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채무자인 경우, 법인인 경우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채무자회생법에서는 개인 같은 경우에 개인 파산 이후에 이제 면책이라는 제도, 이 두 가지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규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법인에서는 파산. 그래서 저희는 이제 파산의 요건이 무엇인지 이제 이런 거는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파산의 요건은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요건에 있어서도 좀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거고요. 자,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개인은 개인 파산이라는 게 있고 면책이라는 제도가 있다. 근데 차이점은 법인과의 차이점은 법인은 파산밖에 없잖아요. 면책이라는 제도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차이점이 있죠. 자, 개인 같은 경우에는 파산 선고 이후에 개인이든 법인이든 파산 선고 이후에는 이제 청산 절차를 밟게 돼요. 청산을 하는 거고 청산 절차가 끝나면 이제 그 파산 절차를 폐지를 시켜요. 그럼 이제 파산 사건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파산 선고하고 청산 절차 끝내고 이제 청산 종결이 되고 파산 폐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청산 종결이 돼버려요. 청산 종결이 되고 등기상으로도 청산 종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법인 등기부상 청산 종결이라는 거는 이 회사 자체가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그 개인으로 따지면은 사망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법인이 없어졌으니까 이 채무 자체가 없어요. 법인의 채무 자체는 누구한테 물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근데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은 파산시킨 다음에 개인을 파산재단이 구성된 걸 가지고 청산을 했어요. 이제 파산 사건 끝났어요. 그런데 개인은 계속 살아있잖아요. 남아있잖아요. 채무는 남아있단 말이에요. 채무 주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나머지 채무를 그러면은 이제 책임을 면해주자. 그래서 면책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과 법인의 차이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개인은 면책이라는 규정이 있고 법인은 파산 선고하고 폐지시키고 청산 종결 시켜버리면 끝나는 거지 면책이라는 걸 따로 두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인 같은 경우 이제 회생 절차를 보신다면은 원래는 이제 원래라기보다는 기존 법 바뀌기 전에는 회생이라는 게 있었고 법상 그 다음에 개인 회생이라는 게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 개인 회생이라는 제도를 뒀어요. 회생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간이한 절차인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간이한 절차 개인 회생이라는 거를 둬서 좀 더 용이하게 접근을 용이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회생이라는 것하고 개인 회생만 있었는데 간이회생이라는 제도가 이제 새롭게 3, 4년 전부터 들어왔어요. 간이회생. 그래서 간이회생이 들어와서 여기까지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보시면은 개인회생이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있고 그 다음에 간이회생도 할 수가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회생, 전형적인 회생 이것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회생, 간이회생, 회생. 법률 용어는 이건 이제 채무자회생법에 나와 있는 용어예요. 개인회생, 회생, 간이회생은.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 가로에 열고 일반회생이라고 한 거는
법인의 회생과 좀 구분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냥 일반회생이라고 부릅니다. 개인회생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회생이라고. 그리고 또 이제 개인인 간이회생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되고.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회생이라고 하면은 법인인 경우 회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그리고 법인인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간이회생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는 구분할 때 용어를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요.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회생, 보통 법인회생이라고 많이 불러요. 또는 뭐 기업회생이라고 뭐 부르는 경우도 있고, 기업회생, 법인회생. 또는 그냥 회생이라고 하면은 이거 법인회생을 의미한다. 또는 뭐 넓게는 이제 회생이라고 하면 이것도 다 포함시키긴 하죠.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법인회생이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개인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이면서 일반회생, 회생인 경우에는 일반회생이라고 부를 겁니다. 일반회생. 요즘에 이렇게 많이 부르고 예전에는 뭐 고액소득자를 위한 회생, 뭐 전문직 회생,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렇게 왜냐하면 이제 고액소득자들이 많이 대부분 하기 때문에 일반회생 같은 경우 또는 전문직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전문직 회생 이렇게 부르긴 합니다. 다 그게 일반회생이에요. 그러니까 일반회생으로 통일시켜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간이회생, 간이회생. 예, 간이회생 같은 경우, 글쎄요, 이제 법인 간이회생?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예, 법인 간이회생, 간이 법인회생. 뭐 간이 법인회생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간이 법인회생. 그 다음에 간이회생 하면은 개인인 경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뭐 파산, 개인 파산, 보통 개인 파산이라고 부를 거예요. 개인 파산은 이제 법률 용어는 아니고 그냥 다 파산인데 개인 파산이라고 할 거고, 요거는 이제 법인 파산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법인 파산. 예. 그다음에 면책은 뭐 개인 파산 선고 이후밖에 개인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면책이라고 부를 거고. 또 면책이라는 그 부분은 이 개인회생에도 있긴 있어요. 개인회생에도 본인이 갚기로 한 금액을 다 변제 계획에 따라서 변제를 다 마치면은 면책 신청을 보통 하게 됩니다. 면책 결정을 받게 되죠. 그래서 면책이라는 거는 여기도 나오고 사실 여기도 나오긴 합니다. 개인회생에도 면책이라는 게 있어요.